자, 이 시간은 지상권 중에 좀,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찾으려면 또 안 나와요. 어디 당사자의 지상권 나온 데가 있나요? 여기 나오네, 지상권자. 여기는 채권자고 지상권자고 같네요. 이름이 나 땡땡땡땡, 나 땡땡땡땡. 이런 경우는 이 채권자, 즉 담보물권 실행, 아마 이무경물 겁니다. 볼까요? 네, 이무경매죠. 저당권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이무경매는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두 가지던가?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 경매도 이무경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는 이무경매는 담보물권 실행, 즉 저당권 실행하고 전세권 실행. 아까 조금 전에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 민법 규정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신청한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 나중에 다음 주쯤에 전세권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전세권은 분명히 용익물권에 있지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그 민법에 전세권에 관한 규정 중에 그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권이. 즉,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은 일반 임대차 보증금이랄지 그런 것들은 만약에 변제받지 못할 경우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전세권은 아예 민법 규정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때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그놈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경매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집행관이 임의경매를 해줍니다.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분명히 용익물권에 있으면서도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여러 면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상권은 지금 채권자 저당권하고 지상권적 같은데, 이 경우는 언니기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당권은 그 물건의 가치 중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용가치는 원래 주인에게 남겨놓고 교환가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교환가치만.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토지에다가 건축도 할 수가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일괄 경매를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땅에다가 건축을 했거나 그 식재를 했어요. 나무를 식재했어요. 즉 수목을 식재했어요. 이런 경우는 일괄 경매 신청도 보이고 제시의 불파으로 나와요. 제시 불파. 그럴 경우는 담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대는 그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따지자 윗상자 권리권자잖아요. 땅 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물건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원칙적으로 그 땅 주인과 땅을 빌린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놀고 있는 땅을 빌려줄 때는, 그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땅 주인이 지상권자 허락 없이 위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나무를 수목을 식재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 되니까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나대지할지 아니면 놀고 있는 땅, 전답, 임야를 그 담보 설정할 때는 반드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요. 같이. 그 대신에 설정할 때 순서를 그 담보 물건을 1순위하고 지상권을 2순위로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1순위가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건 싹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말소할 필요 없이,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말소가 돼요. 그런데 잘못 신청해가지고 지상권이 1순위가 되고 담보물건이 2순위가 됐네요. 이러면은 별도로 또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벌어져요. 예. 그래서 꼭 금융기관에서는 대부분이 1순위를 담보물건, 2순위를 지상권 하는데 각각 접수를 잘못해가지고 그 지상권이 1순위가 되고 담보물건이 2순위가 되는 경우는 그 서류에다가 뭘 넣느냐면은 경매 서류에다가 낙찰이 되면은 말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각서를 하나 넣어놔요. 자, 여기는 이 지상권은 다른 거보다 좀 특이합니다. 자, 오늘은 지상권 교재를 가지고 지상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공부해야 할 부분이. 네, 지상권. 이 지상권 안에도 그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재산권 중에 유채, 무채, 무슨 뭐 금전채권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이 법들은 거의 다가 제한 규정이에요. 제한 규정. 아무리 돈이 내 거지만은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누구 주면은 증여세도 줘야 되고, 자식한테 줘도 상속세 줘야 되고, 이게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건 전부 다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 그래, 자식한테 돈 줄 때도 무식하게 내가 현금 찾아다가
자식한테 한 달에 500만 원 줬어요. 근데 자식이 그러면 돈을 써야 할 텐데, 또 그놈 받아서 또 자기 통장에 넣었어요. 근데 보니까 패턴이 있네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넘어갈 텐데, 무슨 건수에 걸리면은 그 조회를 해가지고 그거 증여세 싹 물어야 됩니다. 증여세 물어야 돼. 내 돈이지만 내 맘대로 못 써요. 이 토지도 내 땅이지만은 내 맘대로 못 써요. 그런 제한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권리남용해서는 안 되고, 또 복리에 맞게끔 사용돼야 되고, 또 도로도 내 땅이지만은 그 내 맘대로 못 해요. 그 통행을 받거나 그러면 또 처벌받아요. 건물도 내 건물이지만 내 맘대로 못 해요. 야, 너 나가! 그럼 못 그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런데 유별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규정들은 전부 다 거부반환을 일으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은 전부 다 잘 따라요,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도로 같은 거, 특히 도로를 자기 소유의 도로, 토지다. 지금부터 사람 다니지 마. 아니면 토요일을 달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부반환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상권이랄지, 뭐 지역권이랄지, 주의 토지 통행권이랄지, 그 다음에 상린관계,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부반환 없이 잘 따라요. 그런데 특별히 도로에 간 사람, 불만이 많더라고요. 도로를 경매로 싸게 사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안 사죠, 도로를. 소유권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데 모르고 싸게 사가지고, 지금부터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러신 분이 가까다 있어요. 그런데 토지도 자기 토지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오늘 보는 것도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지상권. 이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는데, 전세권은 원래 채권에 있던 건데, 그 초대 대법원장 김용루 씨가 물권에도 옮겨놨기 때문에 애매모호다, 위치가. 용익물권에 있지만은 담보물권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등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전세 등기 안 해주려면 임대차 등기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두 개 다 안 해줘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일반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들이에요.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을 일으키면은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없는 조항은 일반법이 적용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6가지 제한물권이 소유권이나 충돌을 하면은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제한물권이 소멸해요. 그 다음에 또, 물건끼리 충돌을 하면은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합니다. 먼저 성립한 게. 그 다음에 채권이랑 물권이랑 충돌을 일으키면은 물건이 우선해요. 물건이.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도 특별법으로 보호되는 것들은 또 물건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법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채권끼리는 지네끼리 충돌하면은 평등해요. 채권 평등 원칙이 지배돼요. 그래서 채권들은 안분을 해줍니다. 누구 먼저 많이 빌리는 사람, 먼저 빌리는 사람이 먼저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배당을 할 때 채권자끼리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안분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도 보호받고 싶으면은 등기를 해놓으면은 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그 등기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채권이지만은 등기할 수 있는 게 몇 군데 있어요. 특히 그 채권법에 나와 있는 환매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이것은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채권법에 14가지 전형계약 안에 적어져 있어요. 규정에. 판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다. 이것들은 전부 다가 그 단독 등기가 안 되고 등기 협조자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협조해 놓으면은 물건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해 놓으면은 물건처럼 행동한다 해가지고 법률 용어로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최고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인사집행법 94조 3항에 그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드릴 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민사집행법은. 거기에 그 용익물권이 선순위일 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거기다 하나를 더 해놨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4개를 써놨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채권도 등기해 놓으면은 물건처럼 행동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이것들이 1순위일 경우는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이 인수를 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어가지고 칠판에다 적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상권 중에 제일 상당히 복잡한 게 이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기타 농작물을 그 수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물건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위에 보시면은 지상권의 개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지상권이란다. 그러니까 완전권인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지상권은 그 처분할 수는 없어요. 사용하고 사용할 수만 있어요. 사용할 수만 있어요.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 그 다음에 지상권의 취득,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법률행위, 즉 계약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계약에 의한 취득은 토지 주인과 토지를 빌린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함으로 성립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법정 지상권 이 있고, 좀 이따 법정 지상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대표적인 게 분묘기주권입니다. 분묘기주권. 그 다음에 또 관습법상 인정하는 지상권 중에 그 단시간 내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 그 다음에 그 인삼거치 그 농작물 일부는 관습법에 의해서 그 지상권을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또 법률 규정은 임목법에 의한 그 수목, 이것도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경매 필요한 그런 지상권만 아시면 돼요. 지금 특히 경매 중요한 게 바로 그런데 이 지상권 개념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법정지상권 좀 뒤에 나와요, 다시.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최장 존속기간이 존재하는데 이 지상권만은 특이하게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그게 잘못하면 왼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최단 존속기간은 이거 보시면은 280조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30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10년, 30년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30년 늘어나 버려요. 최단 존속기간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땅을 샀는데 땅 외에 지상권이 인정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년 전에 심었더라. 그럼 앞으로 10년 남은 거예요. 10년 남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년 기다렸다가 또 그 나무 주인이 지상권 갱신 청구를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나 내가 또 30년 또 연장해 줘야 돼요. 또 연장해 줘야 돼요. 예. 만약에 연장 안 해주려면은 나 못 해주겠다. 그러면 그 상대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하면 왼수가 돼버려요.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경매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경매를 안 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땅이 좋아요. 욕심나요. 넌 딱 감고 사버리세요, 그냥. 그 지상권은, 그 설정해 놓은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경매를 방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그 땅을 취득해가지고,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해놓은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만히 봐가지고 위치도 좋고 땅도 좋다. 근데 지상권이 설정돼서 사람들이 안 산다. 그리고 가격이 형편이 떨어져 버렸다. 눈 딱 감고 사버리세요, 그냥. 사고, 지상권 설정됐네. 그런 말 하지도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 땅 하나 주웠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걸 샀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 놔두다 말해요. 그러면 그 지상권자가 다른 사람을 거강꾼으로 해가지고, 사장님, 그 땅을 사셨네요? 뭐 쓸데없이 왜 샀어요? 그 지상권 설정됐는데? 이렇게 은근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아, 땅이 워낙 좋아가지고, 나 상속시켜 주려고, 내 손자한테 주려고 샀다. 이래버려요, 그냥. 그짝 사람이 큰일 났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매매는 낙성 계약으로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의사 합치를 이룰 때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을의 위치에 가면은 복잡해져요. 요새는 뭐 슈퍼을도 있다고 그러던데 을의 위치에 가면은 피곤해요. 갑의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건 나 뭐 지상권이가 뭔가는 잘 모르겠고요. 땅이 워낙 좋아가지고 내 손자한테 물려주려고 샀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짝에서 큰일 나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누 다른 사람 시켜, 그러시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데, 좀 가격 잘 쳐줄 테니까 파시죠. 안 판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러시지 마시고, 그, 시가로 잘 쳐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러면, 땅이 너무 좋아서 우리 손자한테 물려주려고 샀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가보다 잘 쳐줄 테니까 파십시오. 자꾸 그랬으면은, 그때서야, 그 땅이 꼭 그렇게 필요해요. 이러면서, 은근히, 그러면은, 그 시세 보니까, 그게 평당 50만 원 정도 가는데, 예, 평당이자 시세로 봐가지고, 나는 근데 그 땅을 얼마 주고 샀냐? 평당 5만 원 주고 샀어요. 왜냐면 지상권이 설정되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래, 유찰이 몇 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한 6, 70만 원 주면은 혹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조항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재밌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장기간은 없어요. 그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구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분묘기주권 이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의 일종인데 그 분묘기주권이 성립되면은 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분묘기주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이 지상권이 최장 기간이 없어요, 이게. 최단만 있고. 그래서 그 분묘기주권이 성립되는 그 묘가 지금까지는 묘가 존재하는 한 그 분묘기주권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토지 땅 소유권자의 권리를 현격히 침해해요. 공짜로 또. 그 2021년도인가 가을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 대법관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다수 의견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것은 어쩔 수 없고 청구 때부터는 그 지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최단 존속기간이 있는데 최장 존속기간이 없어가지고 그 분묘기주권이 성립되는 그 경우는 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 땅을 공짜로 사용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네, 이것을 이번에 21년도에 바꿔버렸습니다.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2001년도 이후에 설치한 묘는 분묘기주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그 이전에 설치한 묘는 여전히 분묘기주권이 인정되지만은 2001년도 1월달 후에 설치한 묘는 분묘기주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민법 1조에 보면은 그 법원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법의 존재 형식이 나오는데 법은 민사에 관해서 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 조항 때문에 관습법도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관습법은 법전에 나오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그건 또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법정지상권까지 올 것 같네요. 이 상린관계, 이건 소유권일 때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렸어요. 서로 붙어있는 이웃관계예요. 상린, 서로 상자, 인접 인자, 서로 붙어있는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못해, 이것도. 그 서로 간에
좀씩 양보해서 사용해야 돼요. 붙어 있어서 자기 땅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막 자기 땅에다 막 담을 높이 세운다던가, 아니면 그때 막 그 뒷사람 꼴보기 싫다고 저 앞에 좋은 경치가 있어요. 못 보게 막 그때 담을 막 높이 설치한다든가 막 천만 걸 쓴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내 땅에서 내가 냄새 피우는데 누가 시비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그 전원 생활을 하실 분은 새로 택지 조성원에 들어가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연 발생적인 불악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 그 가서 들어가실 때는 보통 우두머리가 이장이니까 그 이장한테 가서 다 상의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 마을을 서로 좀씩 양보해가지고 마을을 갖고 왔어요. 길도 내고, 즉 관습도로, 현황도로도 내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 현황도로는 전부 다 누군가의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딱 가가지고 제일 마을 뒤에다가 경치 좋은 데다가 내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따 집을 딱 지고 마을 사람들을 좀 깔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야, 너 내 길 다니지 마, 내 땅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게. 등기부등본 떼보면은 관습도로는 전부 다 개인 땅이에요, 전부 다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경매로 나왔는데, 도로가 경매로 나왔네요? 그걸 사가지고, 야,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당신들은 이 땅을 다니려면 통행료를 대. 그때 당신들이 또 차를 다니려면은 얼마 줘. 이 땅을 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목이란 게 있잖아요. 지목. 지목은 토지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 토지는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집을 질 곳은 대지. 그 다음에 상가, 근린시설은 거기서 지정해 준 데만 근린시설을 해야 돼요. 주택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다 막 노래방을 설치한다던가, 거기서 막 음식점을 한다던가, 주점을 설치한다던가,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 사는 곳이에요. 지목이. 그 다 규제가 있습니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 우마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이게. 지목 자체가 그렇게 도로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도로를 자기 땅에 두고 막아버리거나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토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상린 관계도 그게 준용이 됩니다. 서로 붙어 있는 관계는 전부 다 서로 법대로 해야 돼요. 이건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땅을 빌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을 설정 후 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 후 빌리는 방법, 그 다음에 임대차로 빌리는 방법. 내가 땅 주인이다. 그건 뭘로 빌려줘야겠어요? 임대차로 빌려줘야죠.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둘한테만 효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임대차가 소멸해버려요. 말소해버려요. 즉 내가 경매로 임대차로 빌려서는 땅을 샀을 경우는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나한테 대항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대항을 못해요. 지네끼리 이야기해요. 지네끼리. 즉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멸해버려요. 임대차 관계가.
그런데 주택이 아닌 토지 임대차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지네끼리 이야기해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땅 주인이면은 임대차로 빌려줘야겠고, 근데 반대로 내가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라면은 뭘로 빌려 쓰는 게 제일 좋겠어요? 지상권. 그런데 지상권을 설정 안 해주겠죠? 예, 그럴 경우는 전세권. 또 그것도 안 해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나무를 심고 임목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은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 띄워보니까 그 땅 위에 임목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 땅은 사시면 안 돼요. 그 지상권이라는 말이 안 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목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거랑 똑같아요. 범위는 전체 전체는 아니고요. 만약에 일부 표시를 안 하면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 필지 전체가 돼버려요. 필지는 한 덩어리예요. 한 번지를 한 필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부를 하면은 그 일부 좌우 평방미터 이렇게 그 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하지 않으면은 그 필지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지상권. 자,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게 구분지상권과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구분지상권은 아까 일반 지상권에 비해서 일반 지상권은 토지 위에 이 위상자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 수목, 공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된 물건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은 땅속 지하나 지상, 그러므로 지상이나 지하에는 그 수목이랄지 수목은 못 오겠죠. 건물 공작물이에요. 이것은 수목은 안 들어갑니다. 수목 빠집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모르겠네요. 앞으로 먼 날에는 그 지상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없어가지고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재배한다든가, 또 지상에다가 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새는 건물 안에다가도 수경 재배를 하잖아요, 많이. 그건 아주 완전히 깨끗한 채소를 재배한가 보더라고요. 훗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여튼 구분지상권은 건물 혹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하 또는 지상에 설정된 것을 말해요.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다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승계돼요. 아니, 지하 터널을 내가 터널보다도 먼저 담보물권 설정했다고 지하철을 옮겨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상에 대표적인 게 그 한전선, 고압선이에요. 내가 먼저 그 땅에다가 저 지상권 설정했다고, 야, 고압선 옮겨. 그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질상. 그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갖다 써놓은 판례, 이걸 읽어보십시오. 대표적인 판례를 제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하더라도 판사가 인용을 합니다. 판례. 언제 판례에 따르면은 따옴표를 이렇게, 이 따옴표를 딱 찍어놔요. 그래서 그걸 써놔요. 판례, 몇 판례에 의하면은 이렇게 판시해서 자기도 그렇게 판시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판례가 법원성은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판례도 법원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습법.
하려고 인정하는 관행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을 법자를 붙여서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 판례 법원성이 있냐 없냐는 논란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다. 그 이유는 관습법을 때문에 그런다. 이 분묘기주권. 분묘기주권은 개념만 설명드리고 오늘 끝내갔네요. 자, 분묘기주권. 분묘기주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일종의 지상권이다. 이게 사람은 살아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은 죽어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나도 사람이지만은 이게 지구상의 최고 이기적인 동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살아서도 문제지만 죽어서까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서 제일 늦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길게 잡아야 5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생물은요, 최소한도 1억 년이 다 넘었어요. 그래, 이 생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나가면은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이 분묘기주권은 성립 요건이 중요한데, 이 큰 글씨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요. 첫 번째, 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경우. 예를 들면은, 예전에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그래, 옛날 분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환갑이 넘으면은요, 지금은 환갑도 아니지만은, 환갑, 진갑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병원에 끌어가가지고, 막 주사맥 막 놓고 약 먹여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짝 그 네덜란드랄지 그런 데는 나 그만 살고 싶다. 연명장치를 끊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생명 연장 장치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 존엄사예요. 존엄사.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아파요.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아파요. 그러면은 나 좀 편하게 죽게 해달라. 이는 안락사.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분 지켜본 결과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평화롭게 돌아가셔요. 마지막 숨 거둘 때는.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몇 분 봤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모든 생명의 현상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는 전부 다 편안한 모습이에요. 모습이. 그래서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안락사를 가지고 인정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옛날 분들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묘, 자기 관, 자기 수의 장만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묘자리까지 파놓고 자식을 나중에, 야, 나 죽으면 이게 내 집이다. 그래놔요. 그래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가 좀 묘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그럴 경우는 그 옆에 땅 많은 치는 사람한테 아버지 좀 모시게 좀 땅 좀 묘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땅 주인이 당연히 내줘야지. 그리고 땅을 내줘요. 옛날에는 공짜로 내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땅값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더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땅값 다른 것보다도. 명당짜리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그 묘는 지상권의 일종인 분묘기주권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고, 동글배기 2번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특약이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예. 이것은 일반 매매에 의할 때 이야기예요. 일반 매매를 할 때 제가 선생님한테 땅을 샀어요. 근데 그냥 덤벙덤벙 그 땅에 선생님 묘가 있는데 선생님도 말 않고 나도 말 안 했어요. 그러고 내가 샀네요. 아니, 사서 보니까 이제 싹 알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분의 묘가 몇 봉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묘 이장해라, 파가라, 이렇게 말 못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돼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덤벙덤벙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매로 삼도 장점 중에 하나 이거예요. 경매로 샀을 경우는 땅 주인하고 협의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낙찰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그 다음에 땅 주인은 자기 뜻과 관계없이 강제로 팔렸고, 그래서 2번에서 인정하는 이런 분묘에 관한 특약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땅을 샀는데 땅 위에 묘가 있을 경우 다른 사람 묘는 안 돼요. 그 토지 주인의 묘. 그런 경우는 다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했을 경우는 보니까 당신 묘가 있던데 그 묘 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 둘이 그러지 말고 그 땅 변두리에 있고 제가 얼마씩 드릴 테니까 아니면 그 땅만큼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좋은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 이게 문제인데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즉 불법으로 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원이라는 건 시비함이 없이, 그 다음에 공공연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분묘를 점유한 자는 등기 없이 분묘기주권을 취득한다. 이 세 가지 경우는 분묘기주권이 성립이 되는데, 분묘기주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까 지상권의 최장, 이것도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최장 존속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묘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토록 공짜로 묘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판례 2001년 8월 20 이거구나. 이 판례 2021년도 4월 29일 날 선고한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제는 그거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돈 내라. 이러면은 이제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돈을 낸다는 것은 돈이 적고 많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상권 소멸 원인 중에 치료가 2번, 2번에 걸쳐 연체되면은 해지 사유가 발생해요. 그래서 소멸해요, 지상권이. 분묘기주권이 성립됐다고 해서 공짜로 사용해서 전부 돈 내요. 돈은 대충 묘가 존재하는 토지의 한 지금은 7%라고 합니다. 연 7%를 사용료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땅이 도시 옆에서 비싸요. 그러면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사용료가. 두 번에 걸쳐서 연체되면은 지상권이 소멸해가지고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소멸 통고를 하면 소멸합니다. 네. 그러면은 묘를 철거해야 돼요.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판례는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판례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이 분묘기주권은 다음 주에 이어서 특수지상권하고 분묘기주권, 그다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